네, 종목 발굴 리포트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좀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뭐 단기, 네. 중기, 장기 나눠서 드리고 있는데요. 좀 오늘 좀 눈에 띄는 두 종목이 있군요. 지금 강재영 과장님이 단기 종목으로 얘기한 칩스앤미디어, 그리고 어제 나오신 우원명 부장님이 벳셀이라는 종목을 또 단기 종목으로 보유하고 계셨는데요. 네, 이들 종목들 오늘 급등 네.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이었죠. 오늘 이 시각 현재 11.28%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벳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갑자기 거래량이 실리면서 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22.29%의 오름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좀 기대가 되네요. 선전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 또 나오실 때 이 종목들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나오신 두 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영업부의 강형현 부장, 그리고 한양증권 여의도 RM의 권충현 과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살펴보시죠. 네, 먼저 강형현 부장님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자, 단기 종목으로 기존에 그 하나금융지주가 있었는데 네. 오늘 제외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동진 세미캠을 담으신다는군요. 그리고 중기 종목으로 펜오션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히오스 종목을 신규로 편입을 합니다. 자, 장기 종목으로는요, 대한항공이 있었고요.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을 또 신규로 발굴해 오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권충현 과장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종목 더존 비주얼 기존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보유의 의견이고요. 단기로 두 종목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경동나비엔 그리고 대봉 LS가 그것이고요. 장기 종목 좀 많습니다. 네오팜, 휴니드, LG생활건강, ST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롭게 유닛 테스트를 들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죠. 네. 강영현 부장님, 일단 단기 종목 중에서 신규로 동진세미컴은 이제 새로 발굴을 하셨는데 지금 하나금융지주를 제외하신다고 했거든요. 이유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이게 단기 안 네. 오르니까 사실은 네. 뭐 그러니까 어떤 좀 제외를 이유에서 했는데 그런 판단하셨는지요? 사실은 금리 때문에 금리 판단 관련된 부분에서 FRB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은행주들이 상당히 모멘텀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12월이나 내년 2월 정도로 밀릴 거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그러니까 주가 좀 빠지면 사면 오히려 하나금융지주를 단기에서 장기로 좀 바꿔보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은행주 8조 5천억짜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피성 매수였다라고 좀 보시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큰 손해는 아니고 네. 뭐 이게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빠지면 매수해서 매도하는 전략은 통할 수 있지만 금리 오르기까지는 조금 모멘텀을 받기 어려우니까 그건 좀 네. 제외를 시켜보시는 걸로 그렇게 시선을 진행했습니다. 좀 바꾸셨군요. 네. 단기 종목보다는 좀 장기로 봐야 될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측면에서 네. 좀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신규 종목으로 동진 세미캠 가지고 오셨는데 최근에 바닥을 찍고 좀 돌아서는 양상이네요. 소개 네. 좀 해주시죠. 네. 실적이 생각보다 좀 안 좋았다는 부분들하고 여기가 이제 독점 비슷하게 이제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에서 이거밖에 없다. 캐파 들리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이거밖에 없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뭐 ENF 테크놀로지나 뭐 비슷한 업종들이 캐파 증설이라든가 적응 대응 능력을 좀 향상시킴에 따라서 결국적으로 수혜가 좀 적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낸드 플래시라든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삼성 사업 부분에서 스마트폰보다는 반도체 쪽이 굉장히 활황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멘텀은 계속 받을 겁니다. 단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느냐의 그 싸움보다는 이제 Q가 확대되는 싸움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소재단에서는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주가도 그거에 맞춰서 뭐 어떤 뭐 펀드라든가 환매도 있었지만 실적 부진에 따라서 좀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3분기 끝나고 4분기 사이에서는 매수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른 것들 반등을 많이 하는데 기관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본격적인 매출 성장은 내년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판단했을 때 4분기 매수 적기다. 다만 반도체주가 다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지금부터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네, 매수가 지금 가격이 현재가가 얼마인지 정확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8,710원 기록하고 네, 있네요. 8,710원에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목표는 10% 정도 잡고 9,500원 정도 이렇게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7,900원 전 저점 깨지지 않는 이상 매수해서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중기 종목으로 하나 더 말씀 듣고 우리 권충현 과장님께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기존 뭐 펜오션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좀 히오스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투자 포인트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펜오션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좀 상승을 하다가 어제 엊그제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제 중국에서 석탄 자체 생산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거 실현하는 배값 추가적인 반등 어렵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요 유가에 연동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산유국 회의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빠졌다가 어제 반등을 했고요. 네. 이 BDI 지수 관련된 부분은 뭐 저녁 한 그 시간으로니까 9시 정도에 우리나라 9시 정도에 발표가 하루에 한 번 딱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가가 반등하는 걸 따라가야 되는데 못 반등하는 걸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BDI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추세적으로 한번 중기적으로 쭉 끌고 가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좀 크게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요. 휴온스. 휴온수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실적이 1, 2분기에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감가상각 개발비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이 떨었는데 실제로 400억 정도의 이익을 낳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4천억입니다. 중소형 제약사 관련된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멀티플 많이 받으면 25배, 적게 받아도 15배 받는데 지금 10배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네. 전문 의약품 부분이 40% 정도고 그다음에 뭐 웰빙 관련된 뭐 보톡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건강 기능식품까지도 진출을 하면서 종합적인 중형 어떤 제약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점화넥이라든가 뭐 건강 기능식품 진출 관련된 부분은 내년부터 터질 것 같긴 한데 실제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지금 싸고 펀드의 환매 매도가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좀 들어가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는 67,000원 정도 잡았는데 뭐 시세 변동이 있으시면 그거에 맞춰서 뭐 1% 정도는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59,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한 82,100원, 82,5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권충현 과장의 종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규로 편입하는 종목이 세 종목이 있는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경동나비엔과 대봉 LS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유니테스트입니다. 경동나비엔부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어요. 최근에는 또 7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쪽 뭐 이슈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이번에 증설 이슈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2020년도까지 50만 대 규모의 증설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최근에 또 추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앞전에는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소형주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5만 원 하단까지 밀리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보일러 수요가 400만 대까지 급증할 전망이라고 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벌써 가스 보일러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스 보일러의 교체 수요가 요 근래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향 매출 또한 상당히 견고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매출 비중의 35% 수준 그리고 중국향 매출 같은 경우는 5%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파른 성장세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성장 자체가 담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으로 현재 좀 주가가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6만 원 초반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해볼 만한 조정 시 매수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서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7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약간 눌림목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경동나비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만 원 부근이라고 네, 말씀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목표가는 목표가는 20%. 네, 20% 20% 정도 수익률. 잡아보자라는 말씀이에요. 네, 자, 이쯤에서 듣고요. 이번에는 장기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강영현 부장님,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도 담으셨는데 계속 항공주 쪽으로 좀 주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예. 저는 이게 되게 멀리 보고 크게 네.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업황 돌아서는 10년 만에 좋아지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예. LCC라고 하는 로컬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파먹어서 이제 대형사들 좀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거 지분 투자도 하고 뭐 밑에 있는 자회사로 갖고 있기도 하면서 실제적으로 보면 큰 손해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 지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거시적인 지표, 매크로 지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환율이 옛날같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옛날에 조금만 무슨 이벤트 일어나면 쭉쭉 올려놓고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빠지는 속도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환율 민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된 부분도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업체들 그중에서도 시장 점유율 제일 큰 대한항공을 1차적으로 추천을 좀 드렸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진해운 관련된 이슈가 완전히 일단락이 되면 주가는 지금 상황에서 있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부분이고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합치게 된다고 하면 시장 점유율이 꽤 높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을 물량을 조금 뺏긴다고 하더라도 장기 그 노선 관련된 부분들은 비행기를 사다가 장사를 한다고 해서 금방 노선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국가 대 국가로 노선에 관련된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대부분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이 취향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 쪽으로 손님을 실어나르는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매출의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금호 타이어 인수 관련된 부분에서 금호 산업하고 아시아나항공 자금을 동원해서 금호 타이어를 인수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한간의 소문이 있었고 그거에 네. 때맞춰서 이게 오비락이라고 하는데 유상증자 500억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500억 가지고 1조, 2조 되는 금호 타이어를 사기 위해서 거기다 500억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산업은행 관련돼서 재무구조 약정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제스처를 좀 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실제로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묶어서 전체적으로 바스켓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가 많은 상황이고 실제로 보면 이익 많이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별로 사고 싶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턴어라운드 스토리로 본다면 환율 빠져줘서 리스료 감소하고 고객 늘어나고 그러면서 유가 싸고 그런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에비타 증가 속도로 인해서 펀드 매니저나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이게 유상증자 가격은 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네. 그렇게 되면 유상증자 실패하겠죠. 일반 주주들이 시장에서 사는 게 싼데 5,000원 주고 청약을 안 하겠죠. 그런데 금호산업인 대주주 30% 갖고 있는 대주주는 무조건 5,000원에 픽스를 해서 증자 자금을 500억을 태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5,000원 미만에서는 충분히 사셔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300원 전저점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큰 문제 없다. 비행기가 뭐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목표가는 멀리 보고 8,500원 정도. 전 고점은 5,500원 수준인데요. 사실은 유상증자만 아니었으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했다. 이렇게 네. 좀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권충현 과장의 나머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신규 종목 한 종목 알아봤는데 대봉 LS 단기 종목으로 추가를 하셨거든요.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한 상황인데 가격 전략만 간단하게 주시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장기 장기 종목 종목으로 넘어가지요. 유닛 테스트로 예. 넘어가 보죠. 예. 네, 대봉 LS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15,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000 이하에서는 충분히 사볼 만한 메리트가 아니겠는가.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조만간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5,000 이하에서는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장기 종목으로는 유닛 테스트를 갖고 나와봤습니다. 목표가도 좀 제시를 주시면 어떨까요? 목표가는 예. 17,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기 종목으로는 유닛 테스트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 제조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 테스트 장비는 14년도까지는 외국산이 좀 독점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있는 업체에서 거의 100% 독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4년부터 유닛 테스트에서 장비를 SK 하이닉스로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도체 모듈칩 출하 전에 이제 품질 테스트를 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좀 국산화를 진행 중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DDR4 칩의 경우에는 전량 유닛 테스트 쪽에서 장비를 받아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띠고 있습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의 DDR4 비중은 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 중에 한 40% 정도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한 70%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분기 쪽도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는 가이던스가 매출 한 500억 수준을 좀 상회할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기공시된 SK 하이닉스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3분기에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숫자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낸드향의 장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낸드향 이제 내년부터 아무래도 좀 시작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낸드향 쪽에서 만약에 낸드향 쪽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 6배 이하로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좀 IT 쪽이 좀 호황기가 좀 올라오면서 장비 쪽이 PER 한 10배 수준까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현저히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 한 12,000원을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12,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본다면은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유망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유닛 테스트까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 그리고 한양증권 여의도 RM의 권충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